들을수록 떨리거나 저리거나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뇌 건강을 평소에 챙길 수 있는 운동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뇌 건강 운동법 함께 배워볼까요? 신경통을 완화해주는 운동인데요. 수건 2장을 겹쳐 말아 뒷목 아래에 받쳐줍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양팔은 올려 90도를 만들어주는데요.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뒷목에 체중이 실릴 수 있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허리가 아프다면 살짝만 들어 목만 지그시 눌러도 괜찮습니다. 굳어있는 목 근육을 풀어 신경이 안정될 수 있게 해주는 동작이니 천천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되는 동작인데요. 엎드려 수건을 이마에 댑니다. 팔을 니은자로 만들어 어깨를 뒤로 모아 턱을 당겨 목 뒤를 늘려줍니다. 너무 과도하게 어깨를 뒤로 모으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근육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뇌 노화를 늦추는 마사지도 배워야겠죠. 양손을 뻗어 손을 쫙 펴고 손목을 위로 당겼다가 다시 아래로 당기며 충분히 스트레칭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감싸서 가볍게 누르거나 당겨 마디도 꼭 풀어주고요. 손끝부터 가볍게 부딪혀줍니다. 우리가 손가락에는 뇌와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 운동법은 뇌 노화에 상당히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안면 떨림 완화를 위해 굳은 목부터 풀어주는데요. 흉골 윗부분 가운데를 살짝 당기듯 지그시 누른 후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얼굴 떨림과 목 경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눈썹 위를 양손을 이용해 지그시 눌러 풀어주고요. 눈썹 옆 움푹 들어간 곳도 지그시 눌러 굳고 긴장된 안면 근육을 풀어주면 눈떨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눈 아래 광대 아랫부분을 지그시 눌러 눈 주변 근육을 자극해주고요. 양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눈에 올려 찜질 효과를 줘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이번엔 입술 경련을 완화해주는 마사지인데요. 양손 엄지와 검지를 입가에 대고 입술을 밀어 모아주고요. 입안에 천천히 공기를 넣어 부풀려줍니다. 입은 다문 채 입술 안쪽을 따라 혀로 작은 원을 천천히 그려줄 텐데요. 한 손은 아랫입술에 한 손은 윗입술에 놓고 양손을 천천히 밀어 입술 근육을 엇갈리게 늘려줍니다. 뻣뻣해진 볼 근육과 입술 둘레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반대로도 반드시 마사지해줍니다. 간단한 운동법과 마사지로 뇌 건강도 찾고 노화도 늦춰주세요. 네, 꾸준히 해주시면 뇌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티박 궁금증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53세 남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오른쪽 팔이 저려요. 점점 심해져서 이제 손도 저릿저릿한데요. 약하게 목 디스크가 있긴 한데 병원 갔더니 심하진 않아서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림 증상이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흔히 우리 손저림이다 그러면 순환장애나 목 디스크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한 경우도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성 환자분들, 중년 주부들한테 더 많은데요. 우리 손목 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팔목 아래로. 그러다 보면 과도하게 일을 하거나 또는 나쁜 자세를 이렇게 자거나 이러면 이제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력이 빠져 있거나 그렇게 진행한 경우라면 목 디스크에 의한 증상의 경우도 있겠지만 통증이 다 팔 바닥, 손바닥 쪽에 제한이 된다면 한 번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쉽게 진단과 또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도 궁금한, 네. 네. 그 이외에도 사실 네. 오른팔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마우스를 많이 쓴다던가 네. 오른팔을 많이 쓰면 여기 어딘가에 과사용 증후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관절이나 근육이 과사용으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겨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팔의 저림은 이제 관절마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말씀하셨지만 이 엘보라든지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의 엘보라든지 어깨에 그 이상이 있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평소에 제가 짜게 먹는 것도 아니고 밤에 굳이 많이 먹고 자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다리도 붓고요. 얼굴도 좀 많이 붓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너 콩팥이 안 좋은가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사실 붓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지금 보면 얼굴까지 다 붓는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심장 질환이 있어도 부을 수 있지만 심장 질환 없으시잖아요. 검진도 네네네. 다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나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신장. 신장이 좋지 않으면은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전신이 다 부으면서 특히 얼굴 부위가 많이 붓고 눈 주위가 많이 부어요. 아, 맞아요. 그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도 부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보통 목 주위에 갑상선 부위가 같이 붓는 게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심장이 안 좋아도 신장 말고 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수님. 예, 심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많이 붓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심부전증입니다. 심부전증이라는 거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심장을 움직이는 이제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어떤 형태로든지 뭐 협심증, 심근경색일 수도 있고 부정맥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펌프질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들어온 피가 전신으로 다 나가지를 못하고 심장에 상당수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신을 순환하는 피가 심장에서 다 수용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신에 있는 정맥의 피가 정체가 돼 갖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종은 대리 호흡 곤란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부종만 있다 그러면 심장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호흡 곤란이 동반돼 있다면 이 심부전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이게 질병은 또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저는 네.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드릴게요. 아, 부종 빼는 좋습니다. 거? 네, 그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것이 이제 네. 냉온 교대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냉탕, 온탕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아, 네. 네, 이제 네. 예를 들면 다리가 붓는다 그러면 밖에서 두 개를 들고 화장실에 가셔가지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찬물 나오죠. 네, 네. 15도 이상 차이를 두고요. 뜨거운 물에 3분, 찬물에 1분 왔다 갔다 한 7분 하시면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찬물,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하시면 특히 이제 하지중맥류나 이런 것들은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수축시켰다 하기 때문에 마사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아, 네. 네. 분야별로 원인과 해결책을 다양하게 지금 짚어주고 계십니다. 티버 질문 열어볼게요. 저는 어지럼증이 있으면 눈을 뜨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속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 자주 오면 응급실 가서 치료를 하곤 해요라고. 네. 어지러움이 있으면 일단 귀가 안 좋은 거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이냐 아니면 우리 중추신경계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이냐 이것을 먼저 감별을 해야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복성으로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로 어지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주변이 도는 것 같은 그런 회전성의 어지러움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빈도상으로 우리가 이런 회전성 어지러움이 자주 반복될 때에는 가장 흔한 것이 편두통성 어지러움 그리고 메니에르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석증은 조금 더 빈도가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편두통성 어지러움, 그러니까 두통이 항상 동반되는지 어떤 두통의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지 뭐 소리나 혹은 빛이 불편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고요. 그다음에 메니에르병에서 흔히 이제 같이 동반되는 귀가 이제 한쪽이 먹먹해지면서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웅 하는 낮은 소리에 이명 소리가 들리면서 이런 어지러움이 시작되고 그런 어지러움이 짧게는 한 20분 정도에서 길게는 12시간, 더 길게는 24시간까지 동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평소에 예방하는 약물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치료가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병이 생겨도 가볍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까지 알차고 간결하게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저도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요? 너무 손이 저리고 붓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손목을 짚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디마다 너무 아파요. 이것도 혹시 신장 쪽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예. 여쭤볼게요. 네, 오 교수님. 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일 경우에는요, 이 팔렌 테스트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아프면 이제 이게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다양한 이상 증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